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영양학 수업 시간에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개인의 병을 떠나 나라의 그리고 지구 전체의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 비만에 대한 여러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비만에 대한 이해 시간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비만에 대한 현주소가 되겠습니다. 비만에 대한 인식인데요. 요즘은 비만은 회피의 대상이 되었고요. 날씬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어서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만 전문과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지구촌의 전염병으로 성인의 2억 5천만 명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WHO는 10년 동안 비만 인구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15억 명이 그리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의 사람들은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비만이 증가하는 데는 유전적 특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의 현실은 3명 중 1명이 비만 인구에 속합니다. 저체중이 4.0%, 정상 체중이 40%, 비만이 30.64%, 이 중에서 남자가 34%, 여자가 25.4%가 비만 체중입니다. BMI 지수로 보면 1단계가 27.8%에 해당이 되고 2단계가 2.8%, 3단계가 0.02%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연령 분포로 봤을 때는 55세에서 59세가 가장 비만율이 높았고요. 60세 5세가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가장 비만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에 보다는 저학력에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운동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매일 운동하는 비만율이 운동한다 라고 했을 때 비만율은 35.25%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20 내지 30대의 인구들이 급격히 비만 인구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비만의 현주소를 보게 되면은요, 남자는 고수도 10년 전에 비하여 2배 비만 인구가 증가했고요. 여자는 저소득자가 비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도시 지역보다는 시골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비만 인구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비만의 치료와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여성이 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학력, 저소득, 농어촌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미국, 유럽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비만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00년에는 한 16% 정도가 어린이 비만에 해당이 되고 여성 어린이도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비만 인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고가의 단백질 식품보다는 싸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식품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돈이 많이 드는 문화적 욕망보다는 싸게 즐길 수 있는 먹는 데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비만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탓으로 음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어린이일 경우 운동성이 저하되고 체육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운동 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운동과 놀이에서 떨어져 놀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열등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인격 형성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어린이는 비만 성인이 될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음을 바꾼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건강한 날씬한 몸매가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사회성도 좋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그 비만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고요. 비만에 대응하는 유럽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2015년까지 어린이를 비만에서 구해내자 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 정도로 유럽은 공동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유럽의 비만 인구는 3배로 증가했습니다. 성인은 2명 중 1명이 비만이고 어린이는 5명 중 1명이 비만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비만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음료수, 당분만 들어있는 음료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열량 음식을 적게 먹고 음료수 광고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운동 권장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료로 과일 나눠주기 운동, 구내 식당에서 건강식품을 더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그리고 자전거 도로로 확보하며 학교 등교 시 걸어오기, 그리고 계단을 이용을 하고 가로등을 개선해서 밤에도 걸을 수 있도록 하고 TV 시청률을 줄여서 활동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가별로 봤을 때 그 비만도로 보면은 미국이 31%로 가장 비만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아직 비만도가 3%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만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을 위한 그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개발되는 특허권의 현황을 봤을 때 미국이 가장 특허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에 대한 특허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약물요법, 수술요법, 기타 다른 요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비만에 대한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강 체중은 20대의 자기 체중에서 5kg 이내로 평생을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몸무게가 20대에서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 체중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세트 포인트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그 체중 비만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트 포인트를 올라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 줄어든 운동량,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운동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으로 두 끼를 해결하기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중 조절점, 세트 포인트를 올라가게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인공분만을 하고 인공수유를 하고 고열량의 이유식을 아기한테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청량음료수 등 고열량, 고단백, 고지방식품을 많이 먹고 있고요. 학력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학생들이 놀기보다는 학교와 학원으로 다니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편리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전자제품에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또 풍부한 먹거리입니다.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 돈이 나오고 있고, 데우기만 하면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 인스턴트 식품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1만 보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역시 이 걸음을 걷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점점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또 회식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고열량의 식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반면 에너지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해질 수뿐이 없다는 거죠. 남자들은 술, 여자들은 빵과 과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무심코 먹는 케이크 한 조각이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높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느냐? 끼니 때가 되면 또 밥을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와 이런 디저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식생활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비만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비만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과 뇌졸중입니다. 정말 고혈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력이 증가해서 혈압이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혈액 흐름이 좋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이 혈압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딘가에서 모세혈관에서 이 혈관이 터지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는데, 가장 무서운 게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이죠. 뇌신경에서 혈관이 터졌을 때 우리는 뇌세포가 파괴돼서 우리 모든 지각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말을 할 수 없다거나 걸음을 걸을 수 없다거나 맛을 보지 못한다거나 말을 못하게 된다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만한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원인은 그 세포에서 당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당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 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돼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또는 말초신경이 손상돼서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이상이 가져오기도 하고 시력이 저하를 가져오기도 하고 염증이 치료가 되지 않으며 혈당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혈액 내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견과류를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견과류에는 HDL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가 견과류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견과류를 많이 먹다 보면 이 또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견과류가 고소하고 참 맛있지 않습니까? 먹다 보면 자꾸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으로 인해서 과도한 고열량의 식사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암이 또 발생될 뿐더러 암의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위험성도 비만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만에 걸리게 되면 수술 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취약 필요량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그 마취를 할 때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에 맞춰서 마취약을 주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체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마취약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또 다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마취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취약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수면 장애가 일어납니다. 허파에 많은 부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인후에 과다한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코골이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를 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게 되면 인후가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대부분 비만인 사람들이 코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등산할 때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비만인 사람이 또 숨을 잘 못 쉬죠. 예, 헉헉거리면서 숨을 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비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 문제입니다. 과잉 지방의 영향이 되고요. 또 비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예, 우리는 뚱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인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가 비만율이 될 확률은 9%, 한쪽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40%, 양가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80%가 비만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비만하신가요? 예. 여러분들이 또 비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가 또 비만해질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긴 비만 세포들이 그대로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비만이 되는 원인을 유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한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그 비만인 부모 밑에서 같은 식습관을 하기 때문에 비만의 연도가 높은 비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식습관이 형성이 돼서 또한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신경 및 그다음에 신경인자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욕구불만이 생길 때 먹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즘은 외동아들, 외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아이들이 많고 고독한 노인들이 많죠. 그러므로 인해서 빈번한 간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음식들을 찾아 먹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가 있으면 같이 놀거나 장난을 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있고 관심을 다른 데로 두게 되는데 혼자 있게 되다 보면은 모든 관심이 먹는 데 쏠리면서 음식을 지속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동, 외톨이 이렇게 이로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긴장, 또 이런 것들이 식욕을 항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안과 긴장, 욕구불만이 생길 때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손쉽게 사서 먹음으로 인해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식욕과 체중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비만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만이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요즘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있냐면 중추신경에 이상을 가져와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조금 먹어가지고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추신경에 이상을 가져와서 자꾸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분비계가 이상이 있어서 비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분비계 기능 저하,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저하하고 열량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갑상선 질환에 걸리면 병이 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신피질 호르몬의 과잉으로 인해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과잉도 문제가 되고 신장과 간 질환으로 인해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에 또한 비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생식기에 기능이 이상이 가져왔을 때도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되죠. 우리가 이럴 때를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우리가 또 비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의 생합성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방의 분해는 적게 하고 지방의 생합성은 늘리는 이런 내분비계의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는 그 연간 4 내지 6cm씩 성장이 정상이나 성장률이 저하되고 비대해지면 대사장애가 일어나서 오히려 비만이 되죠.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비만해지면 그 키가 크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아니고 중년기의 비만은 단순상 비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년에 비만을 많이 오는데요. 그 중년인 경우에는 단순 비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치료를 하게 되죠. 뭐 갑상선 치료를 받는다던가 당뇨병을 치료한다던가 또는 여성 그 호르몬을 대치되는 것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인해서 또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그 인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과외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수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노는 시간이 이제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는 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열량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자가용 문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보행거리가 축소되었고 도시주택의 밀접화로 인하여 놀이터가 없어지고 운동장이 부족해져서 요즘은 이제 뛰어노는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고 아파트에 갇혀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제품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그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먹는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식욕에 대한 유혹을 더 느끼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식습관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비만의 종류는 이제 단순 비만이 있고 중성 비만이 있고 지방세포 증식형이 있고 지방세포 비대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남성은 주로 상체가 비만해지는 현상이 있고 여자는 하체가 비만해지는 형이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비만에 대한 판정이 되겠습니다. 예, 비만을 판정을 할 때는 체지방률을 측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중 체중을 측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피하의 지방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전기 저항을 통해서 비만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요즘은 신체 지수 사용이라 해서 BMI 지수로 그 비만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MI 지수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160 이상이면은 신장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면 자기 정상 체중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의 그 퍼센테이지가 79% 이하면 심한 체중 부족이고 80에서 89%면 약간 체중 부족이고 90에서 109면 정상이고 110에서 119이면 체중 과다이고 120에서 129는 약간 비만이고 130 이상이면 심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BMI를 측정해서 본인의 비만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계도 나와 있어서 우리 몸의 그 바디의 그 수분량과 그리고 근육의 양,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계가 있죠.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체중계에 올라가면 본인의 그 바디 체성분이 표시돼서 나오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사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허리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90cm 이하, 여자는 80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점점 이제 이 허리둘레가 두꺼워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부와 복부 비만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에 굵기는 가늘어지면서 내장 비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는 많이 나오는 내장 비만형이 지금 심각한 비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만의 현주소와 그리고 비만의 요인 그리고 비만 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